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연구 읽어주는 박사 신재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연구는 이두 코로나 시대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쟁점과 개선 과제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들은 그간 꾸준히 해오던 취미 활동이라든가 운동, 또 사람들과의 어울림 등이 한순간에 중단되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 반경이 좁은 어르신,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회복지 시설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코로나19 이후에 전면 휴관을 하거나 또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다시 또 휴관에 들어가거나 또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는 운영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가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었고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상담 서비스, 시설 이용 복지 후생 사업, 자율 이용 시설 등의 대면 접촉 서비스와 시설 이용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대부분은 전화 상담,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개별 치료 및 사회 서비스의 일부에서는 대면 서비스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변화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도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해짐에 따라서 화상 서비스나 또는 전화와 문자 서비스, 비대면 방문 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의 확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코로나 사각지대 발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고강도로 이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계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돌파구였던 노래교실이라든가 또는 각종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우울감이라든가 고독, 외로움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신체적인 악화 현상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은 양육자의 부담 가중과 스트레스 호소, 또 저소득층 아동은 집에서만 지내게 됨에 따른 우울과 교육 격차의 문제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면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 방식에 따른 문제점 노출입니다. 극히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면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정보 사각이 발생하였고 또 종사자 또한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 또 ICT 기기 활용 능력의 부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는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입니다. 대그룹 활동을 소그룹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운영하고 또 비대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업무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을 또 시설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점, 또 자원봉사 인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많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기기 활용 전문성 부분에서도 취약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도 발생하였습니다. 넷째로 서비스 대상자의 ICT 환경 구축 부족입니다.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정 내 인터넷이라든가 또한 관련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정보 접근성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위기에 상시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감염에 안전한 시설과 환경 마련을 위해서 생활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염병 발생과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미디어 장비 및 기술 지원과 정보 문해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ICT 환경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취약계층 가정 내 인터넷 환경을 마련하고 장비를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기술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ICT 키트를 세팅해주고 또 디지털 활용 교육 또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로봇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로봇을 활용해서 인지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심리 정서 지원, 또 투약관리 등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대면 복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복지시설은 비대면 서비스 경험이 부족하고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복잡한 사용법,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 등으로 실무자의 고충이 두세 배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복지 시설이 따로따로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전문성의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 맞춤 콘텐츠 개발과 또 각종 콘텐츠를 공유해서 비대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게 되어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읽어주는 박사 신재현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연구 보고서는 경기복지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